여러분은 건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느닷없이 찾아온 100세 시대죠. 대책도 없이 그냥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닥쳐온 건강의 문제들로 정말 온 국민들이 건강의 문제에 예민해지고 있죠. 의사들, 또 각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트레이너들, 저마다 자신들의 방법과 논리들로 우리들을 현혹하고 있죠. 건강식품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갈팡질팡 길을 잃고 더 헤매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또 병원에선 약을 일평생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증상들은 알려주지도 않고 그게 감춰진 채 드러나지도 않기도 하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고혈압 당뇨약 먹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또 그런 사람들 말 믿고 따르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말이죠. 엄밀하게 말해서 사실 고혈압은 병은 아닙니다. 그저 혈압을 조절하는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몸의 신호죠. 그런데도 이 혈압이라는 게 조절하고 싶다고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에는요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있어갖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조절을 해요. 이 혈압 얘기는 뒤에서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 우리는 방송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늦은 나이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한 노인네들이 출연하는 걸 종종 볼 수 있죠. 이 흔치 않은 그 모습들 덕분에 방송에까지 출연한 그분들이 과연 평상시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뒷이야기들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게다가 건강을 위한 운동과 또 보여주기 위해서 살을 빼거나 근육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과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 전체적인 모습과 그 환경들을 알게 된다면 글쎄요, 이게 부러울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이 방송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항상 좀 단편적이고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워낙 자극적인 내용들이 가십거리라서 그런 걸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말 조화롭고 균형 잡힌 정말 제대로 된 삶을 보여주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요.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들에 이끌려 가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의료 만능주의라는 것들이 이 병원을 쇼핑하고 있다는 말이 서스름없이 튀어나오게 만들죠. 그러나 이렇게 병원이 많이 생기고 의사들도 되게 넘쳐나는데 아픈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요. 병원에 가보면 정말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각자 개인의 삶이니까. 물론 병원이 우리들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병원과 의사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의사란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의사의 본분은 살 수 있는 사람을 제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의사라고 병에 안 걸리나요? 암 전문의가 암에 걸려요. 의사는 안 죽던가요? 그 응급수술대에서 사람 살리던 의사가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의사들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의사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겨버리고 자기 자신은 책임을 피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결국 아파지고요. 그 아픈 건 내 자신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우리들의 많은 것들이 좀 어둡고 무지한 면이 많았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에게 우리들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의사나 종교인, 정치가들에게 우리가 기대서 살아야 했던 세월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우리들의 지적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많은 사실들도 저절로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에 우리들의 삶이 들어와 버렸고요.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쥐어지면서 더 이상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워지는 세상은 벗어났고요. 오히려 우리들의 문제는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살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의사 또는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고 정보를 얻어서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건강도 삶도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운영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빠르고 이롭죠. 그것을 부정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과거 인간이 살아가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외부의 위험이 많아서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급급했을 겁니다. 전염병도 많았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정말 수많은 위협들로부터 이 생명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명도 매우 짧았죠. 그러나 우리들이 태어난 이후에는 세상의 발전이 눈부시게 빨랐고요. 더 이상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병들고 다치는 일은 정말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의 병은 외부에 의한 질병이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활 습관병이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골격계 질환, 관절염, 디스크, 암에 이르기까지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거의 대부분은 평소 나의 생활 습관에서 오죠. 즉, 나의 생각이 병을 만들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과거에는 육체적인 노동을 기반으로 살았어요. 농번기에는 새벽부터 일을 나가갖고 해가 하늘에 있는 동안에 일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 3끼만 먹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참이라고 해서 하루에 5끼도 먹었죠. 또 그렇게 먹어야만 힘든 노동을 버틸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농사를 업으로 살아가던 시절에 만들어진 하루 3끼 식사 습관을 현대인들이 똑같이 먹으면서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과유불급이라고 먹은 음식을 그만큼 소비하지 못하고 복부와 내장에 지방이 쌓이고 비만이 될 겁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살던 입장에서는 먹을 것이 풍족해지면서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을 쉽사리 내려놓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끼 식사라는 이 생각의 틀을 깨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결과 과체중과 비만으로 골격계 질환과 고혈압, 당뇨 같은 순환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 이미 다 경험들 했잖아요. 이 내부 활동을 주로 하는 현대인들에게 일일 삼식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독이라는 말이죠. 제가 가끔 예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격변기에 태어나서 살다가 가셨던 유영모 선생,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양반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한학을 배우고 개신교를 받아들였으며 또 YMCA 같은 데서 장자 같은 걸 강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의 일화에서 참 재미난 것이 있었어요. 이분은 하루에 한 끼만을 드셨다고 합니다. 점심. 그런데 이 점심에 대한 풀이도 참 독특하고 재미있어요. 점심이란 마음에 점을 찍는 것처럼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분께서는 하루에 한 끼만을 드시면서도 과하지 않게 정말 마음에 점을 찍듯이 드셨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사냐고 말씀하실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90세를 넘게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렵죠. 아마도 그분께서는 힘든 노동을 하셨던 분이 아니고 그저 책을 읽고 강의를 하고 사색을 하면서 사셨던 분이기에
하루 한 끼만 드셔도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식사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에 맞게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힘든 노동을 하는 분이라면 하루 3끼가 아니라 하루 5-6끼를 드셔야만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 즉 먹는 양과 소화하고 활동하는 양은 정확하게 비례해서 작동을 하니까 말이죠. 소비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에너지는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게 재미난 게요.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비이물질 에너지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식을 잔뜩 머리에 넣고 가만히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미쳐요. 정신에 병이 든다는 말이에요. 먹은 게 있으면 그걸 소화 흡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쏟아내야 됩니다. 이 현대의학의 맹점은 개개인의 상황은 보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사실 건강의 기준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이 건강의 기준은 다 달라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운동선수의 체력과 건강이 그 회사 CEO의 체력과 건강과 같을 이유가 하나라도 있나요? 이 세상에는 80억 명의 얼굴이 있고요. 그래서 80억 개의 인생이 있으며 80억 개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80억 개의 건강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을 지키며 살면 됩니다. 물론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에 비슷한 공통분모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두에게 맞는 건강법이라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수많은 세상의 건강 정보들을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누군가의 말을 맹신한다면 머지않아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고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것이 돼야만 합니다. 그 현대인의 생활습관병 가운데서 그 고혈압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고혈압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몸이 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사실 내 몸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상태예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우리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이 원소의 비율을 살펴보면 산소가 66%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탄소 18% 정도 되고 수소 10%, 질소 3%, 칼륨이 한 2%, 그리고 인, 마그네슘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죠. 이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그 생화학적인 구조를 이룬 것이 세포입니다. 이 인체 내에는 수조 개의 세포들이 있고요. 그 세포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미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종류만 해도 만여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 내 몸 안에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거대한 미생물의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활동 같은 것들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이 조직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받으면 혼자 알아서 처리를 하고 지 스스로 이 몸을 조절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마치 육체라고 부르는 로봇을 우리의 영혼이 들어앉아서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마음을 졸이고 걱정을 하면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뇌는 과부하가 걸려서 심장의 열을 끌어올리고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액의 흐름을 빠르게 합니다. 호흡 역시 가빠지면서 산소 공급을 촉진시키지만 결국에는 피가 뜨거워지고 말죠. 이 피가 뜨거워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 솥에 국을 오래 끓이면 국이 쫄아가면서 끈적끈적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걱정을 하거나 노상 화를 낸다면 결국 우리의 혈액도 쫄아들고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혈액의 흐름이 당연히 둔화될 거고 퇴적물도 많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심해지면 결국엔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을 봐도 똑같아요. 물이 흐르는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산에서 샘물이 흘러나오고 흘러 강물로 가고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뭔가 퇴적물들이 쌓이고 강가에 노폐물들이 쌓이고, 그죠? 이 자연의 생태적인 모습하고 우리 몸의 모습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과거 선조들 중에서 우리 몸의 상태를 자연의 것에 비유해 갖고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내경도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몸속에 집어넣어서 그려놨더라고요. 우리의 몸 역시 자연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환경을 다스려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다스려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얼마든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정신의 문제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대인들의 질병은 대부분 생활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생활습관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바로 내 생각이 만들거든요. 나의 정신이 나의 생활습관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녹아서 우리들의 생각을 만들고 이 생각이 우리들의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우리의 습관은 좋은 습관도 있을 테고 나쁜 습관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술, 담배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만 그럴까요?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항상 불안한 마음과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라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작을까요? 고집이 센 사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고집이 센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빈번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은 쳐내버리고 심지어 의견 충돌로 노상 화를 낼 거예요. 젊었을 땐 힘이 있어서 이게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거나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기운이 뚝 떨어졌을 때 화를 내면 정말 우리가 내는 화가 얼마나 독한 것인지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화를 낸다는 건 독을 품어내는 것과 같아서 나를 잡아먹고 상대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체력이 약하거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화를 내면 알아눕게 되고요. 상대방이 내는 화를 받아먹게 되면 영혼의 상처가 깊어져서 정말 치유하기가 어려워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평생 누적이 되거나 또 일순간 강한 자극이 오랜 기간 누적이 되면 결국 우리 몸에 암이라는 세포도 만들어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주체하는 바가 바로 우리들의 정신이고요. 이걸 종교적인 색채로 얘기하자면 결국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현대인들의 질병은 바로 우리 영혼의 병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정신질환을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같은 정신질환도 있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조현병 같은 것도 있죠. 근데 이런 정신질환 역시 결국에는 우리 영혼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과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몸의 건강을 얘기하면 이 피지컬적, 육체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영혼, 즉 정신의 건강을 살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인생을 살기 위해 건강이 필요한 것일까요? 내 정신이 건강하면 내 몸은 알아서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 우리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감정의 문제들, 또 살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사실 병을 만들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내 삶이 건강하면 우리 몸의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각종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할 게 아니라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말입니다. 과연 뭐가 먼저냐는 거죠. 아프고 난 뒤에 몸을 고치러 병원에 갈 게 아니라 내 삶을 건강하게 운영해서 병원에 갈 일이 없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이나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다 근원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병원과 건강을 지키는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데 열심이라면 과연 아플 시간이 있을까요? 모든 병의 뿌리는 사실 내 삶 속에 있습니다.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데 있다는 말인 거죠. 건강하고 싶으세요? 그럼 내 삶을 제대로 만드세요. 그럼 병원 갈 일이 없어집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처럼 제대로 된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온다면, 그래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면 개인이 건강을 의사나 병원에 맡기지 않고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 그 듣기훈련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겁니다. 건강한 삶을 만드는 첫걸음인 거죠. 저희 인생학교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불통즉통. 즉 통하지 않아서 아픈 거라고.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아파지는 거라는 겁니다.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면 우리가 아파지는 법은 정말 없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학교에서 제안하는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